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캐댕 그래픽스의 최경화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인공지능의 핵심 키워드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의 하나인 소버린 AI를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소버린 AI는 뭐 요즘은 이제 다들 익숙해지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의 어떤 주도적인 역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안무정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안무정 박사님은 LG CNS에서 AI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 소버린 AI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LG CNS에서 GenAI 사업 팀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안무정 책임이고요. 어, 지난해 12월에 이제 송년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생성형 AI의 뭐 2024, 그다음에 2025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 8개월 정도 이 생성형 AI 관련된 사업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았죠. 사업적 활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그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1시간 안에 다양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오늘 주제인 소버린 AI를 주도하는 6가지 코드, 과연 6가지 코드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가지 코드.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네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사실 이제 저는 그 SI 쪽을 쭉 한동안 이제 했었고요. 그 실제 이제 주니어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솔루션 개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IT 관련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작년에 이제 요 생성형 AI 시대에 생존하라 요 책은 사실 이제 기업에서 PI를 하고 나서 실제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룬 부분이고요. 그 PI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PI에서 나오는 전략 과제를 이제 이행할 때 그 실제 생성형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들로 이제 그 이행 방안들이 다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의 서비스들이 그 전체적인 뭐 사회적인 거나 뭐 기업적인 부분 이런 쪽에 쫙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쨌든 개인의 그 혁신뿐만 아니라 뭐 기업과 그다음에 국가 쪽에서도 그 이 6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그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이제 그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와중입니다. 소본의 AI의 궁극적인 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핵심은 AI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전적인 거는 국가의 독립과 안보 이런 형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완해 요 3가지의 꼭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소버린 AI의 핵심은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을 확보하는 게 이제 6가지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 뭐 AI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뭐 보안 그다음에 독립성 하나 있고 뭐 인프라 데이터 그다음에 이 인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기업의 역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역량 자체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그 발전에 궁극적으로 매핑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된 게 이 국가대표 AI 8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고 최종이 아니죠. 중간으로 이제 5개 팀이 기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LG그룹의 AI 연구원에 이제 이 5개 기업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있고 업스테이지 있고 뭐 SK 그다음에 NC 그다음에 이제 LG AI 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나중에 최종 2개 팀이 이제 확정됐는데 저희 쪽에 일단 시연으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체덱사원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크록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채팅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 제공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최종 2개 팀이 남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예측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LG AA 양모라고 업스테이지를 이렇게 최덱서원이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독자 모델이 사실 오픈 AI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크록이나 뭐 이 QN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요 세 개, 대표적인 세 개의 보다 뛰어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와 더 능가하는 LLM이 만들어지면 좋긴 한데, 사실 여기는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혁신적인, 발전적인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죠. 글로벌 LLM과 실제 한국에서 만든 LLM이 글로벌과 뭐 비교해서 월등히 좋다 나쁘다. 저는 그거보다는 한국 내에 한국 내 독자 모델을 가지고 이걸 뭐 글로벌로 가느냐 이건 나중이고 지금 국내에 실제 이제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민간기관이든 폐쇄망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이런 국가대표 AI 모델을 통해서 확보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국가대표 AI 모델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저는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국의 전투기 보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F-35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KF-21 오라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실제 4세대, 4세대고 여기는 이게 5세대, 4.5세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F-35보다 KF-21이 월등히 능가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 전투기는 사실 여기에 무장 체계를 막 붙이거나 이런 거는 불가하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국산 전투기니까 이 안에 다양한 무장들을 이제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독자 모델을 갖고 가는 자체는 이 전투기보다 뛰어난 실제 이제 KF-21을 더 확대 발전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실제 작전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모델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나름의 틈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중요성을 이제 저는 요걸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F16이잖아요. 얘는 FA50이고. 사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는 얘보다 뛰어나게 하진 않지만, 나름의 요소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되고 있고 나름의 K방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국 내의 그런 LLM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를 주도하는 6가지 코드는 사실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은 이 폐쇄망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클로드나 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자체가 우리 그 뭐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안에 아니면 기업 안에 이렇게 탑재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폐쇄망에서 이제 운영하기 위한 그다음에 LLM하고 이제 VLLM 쪽 관련된 요 부분, 이 언어 모델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AI 옵스하고 그 GPU 자연 최적화,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레퍼런스 모델,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AI 거버넌스. 제가 이제 정리 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그 생성형 AI를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해서는 이 6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폐쇄망의 구축형 LLM, VLM, 요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거는 실제 그 폐쇄망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가 이제 리스트업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라마도 있고 미스트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커맨드 R이라는 거는 그 호이혀라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약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QN하고 잼마하고 딥시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 기업 지금 저희가 뭐 은행권이든 공공기관에 제안할 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이 엑사원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에는 라마나 이런 것들을 뭐 오픈 소스 형태로 사용한 부분도 있긴 한데 요새 이제 그 소버린 AI, 국산 LLM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엑사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사원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좀 드리려면 이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GPT 3.5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출시가 됐을 때 저희도 출시했어요. 저는 요 LG AI 연구원에서 엑사원을 출시했는데 얘는 3천억 개의 파라미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으나 지금은 이쪽은 이제 그 챗GPT라는 걸로 해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엑사원은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B2C 시장은 사실 케어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B2B로만 가는데 사실 이거는 자본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GPT를 최초에 할 때 뭐 1조 이상 들어가고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몇 천억씩 들어가는 그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국가대표 그 AI라는 걸로 해서 막 그 현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지만 설령 이제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뭐 캐치업하고 경쟁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도 사실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 않죠. 그 여러 가지 뭐 핵심은 이제 그 학습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요 그 엑사원 자체는 아, 요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LG AI 연구원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제 그 그룹사의 다양한 난제를 AI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난제를 해결해서 BP로 이제 쫙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한 3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380명이라는 인원이 그 실제 젠 AI에 완전히 풀타임, 그러니까 포커스 돼가지고 이제 그 개발하는 그 조직이면서 별도 독립 회사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그 실제 그 요 별도 회사하고 아니면 IT 자회사로 만약에 있었으면 3년 전에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별도의 회사로 만든 게 저는 LG에서 가장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별도 회사로 있는 거는 그 LG AI 연구원이 유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큰 맨파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그 3천억 개 파라미터로 가지고 엑서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멀티모달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멀티모달이 됐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학습 데이터를 선별할 때, 저작권 이슈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다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사와서 다 이 저작권 이슈를 문제가 없는 것들을 다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넣기 때문에 비용적인 게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도메인, 한국어에 한국어하고 영어를 잘하는 모델에 이제 포커싱이 된 거고, 그게 이제 그 폐쇄망에서 운영될 수 있는 도메인 그 실제 뭐 경량형 모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실제 그 실제 뭐 오픈 AI나 이런 쪽이랑 좀 차별화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아뜰리에라는 게 있습니다. 아뜰리에가 있는데, 아뜰리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이게 이제 난리나 뭐 미드저니처럼 그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아예 그냥 도메인 퍼스픽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디자인만 하면 되잖아요. 뭐 거기 사람 얼굴이나 산을 그리고 비행기를 그리고 뭐 개천을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LM 관점의 그런 그 한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국내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더 해서 이제 한국형의 그런 모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실제 디자인 영역에 포커스된 형태로 이제 그 도메인 베이스로 이제 그 진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엑사원은 한국어, 영어를 가장 잘한다라는 거고 그 외의 언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병행 학습한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7단계까지 얘가 그 실제 그 페이크 정보가 아니니 인지 아닌지를 그걸 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정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모델의 그런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이 화학 바이오에 대한 그 논문을 글로벌리 거의 99% 정도는 다 학습을 해서 그거에 특화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모델의 핵심은 특화 모델이에요, 특화. 그러니까는 제너럴한 형태의 모델이 아니라 특화 모델.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도 그 기업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그 기업에 맞는 특화 모델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화학에 관련된 거는 글로벌리 거의 다 학습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면 훨씬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Responsible AI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모델에 대한 할루시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려면 이 가베지인 가베지아처럼 초도에 아예 학습 데이터부터 클렌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룹에는 항상 요 데이터의 이용 허락과 이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집중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어떤 편향성에 대한 부분이 실제 초기에 다 클렌징을 해서 그런 편향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극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엑선 3.5에서 4.0이 나오기 전에 딥모델이 들어가 있거든요. 딥모델 자체는 추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론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 추론 기능이 합쳐져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4.0이 발표가 됩니다. 4.0 같은 경우는 이제 리즈닝이 이제 합쳐진 거고 모델의 파라미터는 32B가 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용은 1.2B. 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이제 LLM이 이제 그 소형 LLM이 이제 뭐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뭐 그 LG의 그램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엑선 4.0 MCP하고 그다음에 이 에이전틱 AI를 위한 펑션 콜이 들어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처럼 이게 이제 128K 토큰 그러니까 인앤아웃에 대한 토큰 사이즈가 이제 A4 용지로 400장 분량으로 이제 엄청 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엑사원을 가지고 그 그룹 네트워크 LG망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최덱사원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기업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따가 제가 URL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신청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추론 강화 있고 심층 리서치 있고 뭐 자료 검색, 코드 작성, 글쓰기, 문서 분석 뭐 문서 비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뭐 LG CNS, 화학, 엔소, 이노텍 그다음에 생활건강 이런 데서 이제 그 LG 망 안에서만 폐쇄망에서 쓰는 오픈망이 아니라 폐쇄망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자체도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자체도 그 실제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폐쇄망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CNS 드래그라는 자체가 얘는 그림만 그려주는 애. 근데 다 그려주는 게 제너럴한 게 아니라 도메인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 자동차 회사랑 같이 요 자동차의 핵심은 요 본네트와 휠이거든요. 요 본네트와 휠에 대한 것만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게 학습을 해서 그것만 이제 뽑아내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LG전자에 보면은 이제 그 오브제 가전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 시그니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실제 이제 광고 카탈로그를 만들려면 이 나름의 엔텍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뒤에 이 실제 소품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이걸 아예 그냥 이미지 생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요 TV가 있는데 요 TV가 센터를 통해서 얘가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위로 가도 안 되니까, 요거를 센터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름의 그 소품을 배치하는 그런 것도 나름의 이제 저희가 그 구현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광고, 요런 것들이 은행권에 이제 그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LLM도 들어가지만 VLM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생성형의 이해를 할 때 고객사의 데이터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저희가 레그를 붙이려고 하게 되면 이런 청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요 도큐먼트를 청킹을 해서 벡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요 청킹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검색이 잘 될 때 여기 보면은 뭐 댄스가 있고 스프라스가 있는데 요런 것들 하이브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텍스트를 뽑아서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서의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그 문서를 이해하지만 요게 이제 생성형 AI, 레그나 뭐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요 목차에 따라서 개요, 회사, 소개, 사업 목표, 환경 요런 목차의 서브 목차들이 표준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요 문서 형태가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뭐 사업계획서, 요거는 뭐 제안서, 요거는 생산 뭐 플래닝, 요거는 영업 실적. 요런 형태로 그 포맷에 딱딱딱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엑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표 안에 표가 들어가 있고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엑셀도 최대한 심플하게 이게 이제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화, 분류 체계를 정확히 해놔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청킹 사이즈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실행해서 가장 속도가 좋은 거를 그 실제 셀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디자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 단계 같은 경우 요런 메타데이터 청킹 사이즈 요런 것들을 잘 뽑아내기 위한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U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인코딩을 해서 요 뭐 BN25나 스펄스나 댄스 이런 가중치의 합계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그 실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베이드 모델이라는 거는 요거 의미로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모델이고 그 모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키룩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큐먼트가 이제 요런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여기 보면 요런 PDF를 이렇게 쭉 파싱해서 요런 목차별로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토큰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그 청킹 사이즈를 다이나믹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 슬라이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를 여러 번 테스트해서 이제 그 벡터 DB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AI 옵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생성형 레그가 어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LLM에 대한 부분, 벡터 DB
이런 벡터 DB를 여기 쭉 가시죠. 도큐멘트 그 코퍼스에서 청크드 해서 도큐멘트 슬라이스해서 요거 이제 실제 인베이딩 키룩이나 이런 거 써서 벡터화 해가지고 빅터 DB에 넣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레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벡터 DB에 그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 그 유사한 가장 타겟팅 하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쭉 검색해서 LLM에 던져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요 모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자동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번 그 템플릿이나 그러니까 문서의 그 표준화된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그 실제 그 거기서 이제 청킹 하기 전에 그 데이터들이 쭉 구성이 되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세팅이 되면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문서 유형을 넣게 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쭉쭉쭉 해서 이런 벡터 DB가 만들어지고 레그를 통해서 실제 그 쿼리의 프롬프팅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자동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요 벡터 DB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 변화 구조와 인리칭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기승전결 뭐 사업계획서의 목차에 따라서 확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덱싱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롬프팅을 해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요건 이제 이미지를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져야지 한번 구축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아니면 저희 같은 SI 업체가 개입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성을 좀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이제 데이터 표준화부터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도 GPU를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요런 그 모델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고 요런 평가하는 요런 LLM 옵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 여기 핵심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정리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자연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외교부에 이제 젠 AI 제안 제약 작업하고 그다음에 전략 수립을 했는데 그때 문제보다는 핵심은 GPU였습니다. GPU. 그래서 그 GPU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추론하고 서빙하는 쪽은 이 국산 NPU를 고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아니라 AMD GPU를 또 검토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가는 이런 그 카드도 중요한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얘는 AMD의 그 AI의 그 소프트 스택이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 에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나 요거는 퓨리오사의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거든요.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가장 잘 돼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요, 이제 엔비디아 쪽인데,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쿠다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러면 AMD로 가면은 쿠다를 AMD에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AMD에 자동적으로 포팅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이제 AMD에서 제공한다 그러는데 아직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그 비용을 낮추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AMD가 되든 아니면 그 추론 쪽의 NPU가 되든 그거에 대한 칩을 몇 개 꽂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용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젠 AI 쪽인데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런 요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라인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RPA로 해가지고 UI 패스가 엄청나게 막 그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 UiPath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회사들도 LLM을 붙여가지고 이제 나름의 지능형 RPA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 통합에 관련된 부분들이 LLM이 연결되면서 머리가 이제 새롭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똑똑해졌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요약한 게 여섯 가지의 그 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지금은 이쯤이잖아요. 여기를 시작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나와. 이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걸 또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코드를 잘 라인업 해야지 일로 쉽게 가고 여기서 바로 그냥 로봇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으로 얘가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이게 이제 젠 AI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전통적인 그 정보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델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LG AI 연구원의 엑사원은 1년에 두 번씩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보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려면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 불러서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AI 거버넌스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산에 뭐 은행에 가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러면 조직을 구성할 때 어떻게 롤 디파인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세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데이터 표준화, 이 품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이제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나 기존 언어 모델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뭐 6개월, 몇 개월마다 막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운영 테스트를 하는 조직, LLM 전문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PU나 NPU, 그다음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어떻게 잘 쪼개는 이게 이제 각각의 요 세 개의 롤 디파인이 반드시 디파인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 인력을 자사의 인력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사의 중견 그룹사도 IT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쪽에 제가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전문 업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지만 중국에는 그게 끝나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사실 소브레인 AI에서 얘기하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오게 되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큰 거는 또 LLM에 대한 것들을 한국말 잘하는 LLM. 그 다음에 이쪽에 전처리하고 벡터 DB 만들고 RAG 프로세스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요 파이프라인, 요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AA 추진 조직. 그래서 크게 얘는 이거는 뭐 세상이 쪼개져도 두 쪽이나 더 젠 AI 하려면 이거를 구성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언어 모델. 여기 코이어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총파항과 유사한 아레나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폐쇄망에 구축하는 게 111B가 있어요. 엄청 크죠. 얘는 32B입니다. 그래서 요 언어 모델, 그다음에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런 BPM이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랭체이나 뭐 랭그래프, 랭프롤로나 RPA 요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는 어쨌든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RPA를 했던 부분을 LLM과 붙이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그 실제 에이전틱 자율주행하듯이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게 잘 돼야지 나중에 피지컬 AI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엑사원 모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저희 그룹사 안에서 이제 그 딜리버리를 했어요. 거기서 뭐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제공하는 생성형에 의해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제 체덱사원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한 겁니다. 그냥 업무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요 심층 리서치, 자료 검색, 코드 작성, 글쓰기 이런 거를 이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시연할 때 자세히 못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웨이트 리스트로 작성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경험 제가 항상 발표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벡터DB를 만들고 전처리를 하는 자체도 굉장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나름의 그 청킹을 그거죠. 옛날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할 적에 서비스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뉴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양하게 경험하지 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광고를 아시면 이제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언어 모델을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제 그 한 번 도입해가지고 뭐 막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거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가 뭔가 뭐 그 학습의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렉으로 해서 뭔가 실제 데이터를 주고 요약해봐 뭐 해봐 이런 거에 대한 그 대화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LLM과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그 LLM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과정처럼 도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얘가 그 실제 AS도 해주고 보완해주고 기능도 보강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등록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 보면 뭐 모델도 있고 솔루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파운더리도 있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있고 얘는 예측이고 얘는 사실은
그 폐쇄망에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뭐 그 LLM 튜닝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해서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신청하시면 요 출원하고 이제 심층 리서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게 이제 뭐 코드 작성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RAG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을 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걸로 해서 추론이 쭉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캐드 앤 그래픽스를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략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는데 이게 심층 리서치가 전략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미나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에서도 있고 클로드도 이게 있거든요. 심층 리서치. 그래서 이 소버린 AI 시대의 캐드 앤 그래픽스의 향후 어떤 기존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될지 실행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엑사원이 추가로 질문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화면 구체적으로 공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청 사이트 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가야겠네. 이게 이제 아까 그 위시리스트 저기 그 URL 찍고 들어가시면요 신청하면 요거를 이제 나중에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추론 강화 심층 리서치 해가지고 제가 그 심층 리서치로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고 엑사원이 다시 물어봐요. 이거를 더 구분을 해달라.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소버린 AI 시대에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어, 성공적으로 소버린 AI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 다음에 캐덴그룹스의 서비스 뭐뭐뭐 해서 제조, 설계, 교육, 출판, 세미나, 컨설팅 영역. 그 다음에 어디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냐. 단기 전략에 집중해달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심층 리서치를 해서 이제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서버린 AI, 뭐 캐드 앤 그래픽스의 경쟁 환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행 전략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명의 TF를 구성해서 뭐 전략 보고서도 막 쓰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한 7, 8분 정도로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추가하고 참조하고 뭐 이런 작업하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돌아가는 걸 좀 보여드리겠네요. 주로. 연습요. 있더라. 복만 복도 의자인데 요즘 점점
그래서 여기 추론 강화 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싱킹을 하거든요. 싱킹을 해서 요 프롬프트에 관련된 것들을 쫙 수집을 합니다. 얘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이 프롬프트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LG망 안에 있는 거죠. LG망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폐쇄망, 완전 폐쇄망인 경우에는 그 레그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쭉 그 싱킹을 해서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쭉 내용을 기승전결에 따라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쭉쭉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면 얘가, 얘가 예측한 게 높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이제 이 전략 보고서나 이런 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진 않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엔 사람이 판단해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위협 요소가 되는 게 편향성이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보거든요. 근데 얘는 다양하게 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나름의 기승전결에 의해서 리즈닝에 의해서 레커멘데이션 해주고 그건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이 현재 AI 업계의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다. 좀 이렇게 좀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즉 네네. 소버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업계 동향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뭐 소버린 AI가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도 또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네,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젠 AI를 활용하는 영역은 이 지식 검색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식 검색. 네, 그래서 그 기업 안에 뭐 법령도 있고 뭐 상품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지보수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전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 자연어로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 DB를 만들거나 그런 자체가 궁극적으로 자연어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펑셔널이라고 보게 되면 그게 좀 더 전문화되고 되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를 프로세스를 연결해주면 에이전틱 AI고 그게 이제 로봇이랑 연결되면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형태로 저는 이제 흘러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음, LG 엑사원을 구성할 때 외부 파트너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아니면 최대한 네. 엑사원과 저희의 롤 디파인 엑사원 모델을 만들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SI나 서비스로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고 엑사원 자체도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엑사원 모델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LG CNS도 안 통하고 별도의 그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그 실제 전처리 할 때도 이제 파트너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할 때도 또 파트너도 쓰고 뭐 벡터DB 모니터링 할 때도 솔루션 쓰고 뭐 여러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네. 그 다음에 세 다음 번째, 질문은 네, 데이터 커버넌스 및 상호 운영성에 관한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그 상호 운영성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이 이미지나 이런 형태에 있는 게 거기에서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도큐먼트를 어쨌든 그 목차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놓게 되면 얘가 그 별도의 그 파싱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파이프라인에 디파인 돼 있는 목차에 따라서 쭉쭉쭉쭉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궁극적으로 뭐 상호 운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호 운영성 자체는 뭐 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라그가 표준화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 벡터 DB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온프라미스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DB 표준화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화학 분야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요. TOC 관점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DB 표준화보다는 음, 궁극적으로 문서 표준화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학으로 이렇게 딱 포커싱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요 전처리를 할 때 얘가 그 저희가 3년 이상의 그런 그 금융기관을 이렇게 전처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전에는 뭐 40몇 months가 들었다. 그럼 그 40몇 months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하면서 자동화를 막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만 건을 뭐 8몇 months로 얘를 뭐 가져가겠다. 이게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역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나 이런 거는 전처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존 문서를 베이스로 그 베이스에 따라서 템플릿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말씀하신 DB 표준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용 시간이 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수버린 AI의 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례 뭐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달라는 질문 같은데요. 저는 그 제가 뭐그 제안에서 수주한 외교부 그 사업이 저는 이제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국가 안보랑 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외교라는 자체가 거기에 그냥 단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심플하게 봤는데 외교라는 자체는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도 갔지만 거기에 뭐 관세, 국방, 문화 그다음에 당연히 경제도 들어가고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이제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지방의 은행까지 다 갔더라고요. 팔란티어가. 근데 이제 팔란티어에서 지향하는 그 컨셉과 목적 미션을 그걸 독자적으로 국가 기관의 뭐 외교부가 되든 아니면 뭐 국방부가 되든 아니면 육군이 되든 해군이 되든 아니면 특정 기업이 되든 그 컨셉과 미션과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 지금은 이제 한참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사례를 만들고 역량을 집중해서 혁신하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외교부 프로젝트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자체가 뭐 은행권에서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국가의 생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소보린 AI 자체는 데이터의 독립과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 모델, 중국 모델을 쓰긴 좀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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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네, 네. 뭐
안민정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마무리 멘트 뭐 "이 얘기는 좀 강조하고 싶다. 이 얘기는 좀 요약하고 싶다." 또 뭐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네. 좋은 거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름의 이거는 이런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캐덴 그래픽스의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자체가 되게 저는 이제 의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 피지컬 AI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국방에 그 실제 군인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생산 그 공장에도 실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그 말씀드리는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찬찬히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개인적인 역량, 그냥 기업 역량 아니면 이제 공직에 계시면 국가 역량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사실 네. 소버린 AI에 대해서 좀 뭐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 봤는데 우리가 "소버린 AI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뭐 예, 그거를 맞습니다. 갖다가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AI로 검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게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우리나라가 AI의 데이터에 있어서도 주권을 가지고 우리 김치도 중국 김치가 아니고 우리 김치고 뭐 이런 우리만의 어떤 콘텐츠를 좀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그런 의미에서 소버린 AI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 우리나라가 제조산업 강국이잖아요. 또 제조산업에 있어서는 저희만의 AI가 있어야 그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무정 박사님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뭐 다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아마 대응 잘해 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나 아니면 안민정 박사님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지식도 공유하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CNTV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8월 27일, 28일, 9월 2일 계속 방송이 연이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CN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용 살펴보시고 본인과 맞는 것들은 또 챙겨서 예 다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코리아 그래픽스 저희가 온라인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주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차이나 클래스에도 뭐 나왔던 분들 또 각 업계 AI를 대표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등록하시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방송 참여하셔서 예 좋은 콘텐츠 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봬요. 네.